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흔히들 돈으론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단돈 4,900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퍼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렇네요. 출동한 경찰들이 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찰은 이 택시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져 있는 택시 기사를 발견합니다. 이 목과 팔 등을 흉기에 찔린 택시 기사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흉기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선 누군가 살해한 것 같은데 승객이 살해를 한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블랙박스에,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 이모 씨예요. 네. 이모 씨, 67이면 연세도 좀 드셨는데, 그렇네요. 이분이 이제 한 식당에서, 이 택시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집, 아파트까지 귀가를 한 겁니다. 네.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경이에요. 그런데 택시비는 4,900원이 나왔어요. 택시비 4,900원을 교통카드를 줘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단말기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이제 실갱이가 좀 벌어졌고요. 승객 이모 씨는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집에 일단 들어가가지고 네. 유리컵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등 약 4,900원을 들고 나와가지고 조수석에 던진 겁니다. 뿌린 거죠. 이를테면 화가 난 상태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아마 근데 나올 때 이미 이 품에 흉기를 감춰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이 택시 기사분을 공격해서 살해하는 그리고 도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이 바로 이 씨가 택시 기사에게 던진 동전들입니다. 이 동전으로 가져온 걸 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일단 사건 당일 근무를 하고 있었던 아파트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진짜 한다면 피가 묻은 걸 보이지. 택시기사 그래 찔리가 피를 흘리지 뭐. 네, 물론 단말기 가끔 안 될 때 있어서 저도 현금을 내거나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계좌로 보내드린 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는 않죠. 바로 근데 이 이모 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면서요? 네, 도주를 했는데요. 이제 피해자를 어쨌든 그 집 주변이다 보니까 현장 주변 탐문을 통해서 특정이 됐던 네. 겁니다. 그래서 거주주 중심으로 동선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인의 차량을 빌려서 도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오후 3시 20분에 검거가 된 겁니다. 네.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추적하여 근거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당시 교통 카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약간 술이 취해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아니 그렇게 도주해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이제 구속은 된 상황입니다. 네. 됐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살인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흉기로 살해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사건 경위와 도주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취 상태였다 이 변명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취 상태였다면 어떻게 사람을 살해를 하고 심지어 네.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도망을 가나요? 이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일단은 범행 직후에 올라가서 본인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아마 피가 묻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했던 흉기를 깨끗이 세척해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노력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랬다면 이 사람이 이 범행 당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차를 타고 네. 같이 식사도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후의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뭐 늘 뭐 이 강력 사건 저지른 사람들이 할 말 없으면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네. 뭐 똑같은 그 단골 메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4,900원 결제 안 된다고 사람을 살해한다? 이것도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만을 이 4,900원만을 볼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아마 앞에 행동에 있어서 어떤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나눴던 건데요. 택시기사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인데 자신을 무시하고 감히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라는 것에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시점, 그 운전기사가 했던 한마디에 어떤 자신의 화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화를 분명히 삭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바로 4,900원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흉기를 갖고 왔다라는 건 이미 분노 단계를 넘어서서 살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팔과 목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팔의 상처는 방어원이라고 봤을 때 목을 노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겐 살해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결심을 아예 굳게 먹고 아파트에서 내려왔다 이 말. 아마도요. 말씀이시군요. 그 기사가 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사건의 발단을 따지고 보면 택시기사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말기가 고장난 것뿐이었는데요. 김남비 팀장, 하지만 택시기사의 남은 가족들 정말 상심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단돈 4,900원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상심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지금 막 1학년 된 손녀를 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그 어리는거리는 이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아마 택시기사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살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결정하는 마음 또한 먹고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발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흉기를 소지를 하고 내려왔다는 자체도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파일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람을 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살인죄를 당연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형량에 있어서도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남성이 보니까 지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인도 차량을 제공했으니까 처벌을 받게 됩니까, 함께? 일단은 뭐 지인이 차량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범인도피죄를 바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량을 어떻게 제공을 하게 됐는지, 뭐 차량을 제공을 하게 됐을 때도 이 친구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제 좀 잠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갖다 놓겠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하고의 사이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런 자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차량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범인도피죄의 적용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를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다음 사건 확인해 보시죠.